배터리? 그거 아껴서 쓸 필요 없는데 내 비법 하나 알려줄까요? 무한동력. 안녕하세요, 이쌈입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더 나아가 전기차까지 우리가 쓰는 전자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배터리입니다. 보통 배터리가 들어가는 제품들은 최소 스마트폰부터 최고 전기차까지 많은 분들이 이 배터리에 대해서 저한테 많은 질문들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급속 충전을 자주 하면 수명이 안 좋나요? 배터리를 자주 충전하는 게 좋나요? 아니면 0%까지 가서 100%까지 채우는 게 좋나요? 등등. 아무래도 소중한 기기를 더 오래 쓰고 싶은 마음에 이러한 여러가지 질문들을 많은 분들께서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배터리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러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고 저도 이러한 관련 지식들을 조금 더 쌓기 위해 배터리와 관련된 조사를 많이 했고 그 결과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배터리 중 상당수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튬은 가장 가벼운 금속성 원소 중에 하나이거든요.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효율이 아주 좋기 때문에 보통 이 리튬이온을 사용한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 리튬의 화학적 반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배터리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럼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배터리는 어떻게 써야 올바른 것이고 어떻게 써야 수명을 가장 길게 쓸 수 있을까? 사실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것 중에 옳은 정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수많은 정보들과 많은 사람들의 견해 차이로 인해 진짜 정확한 정보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대표적인 제조사 애플과 삼성에서 공식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먼저 애플의 경우 지금 보이다시피 공식적으로 배터리와 관련된 탭을 제공하고 공유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도 왜 리튬이온인가 아니면 이제 성능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 뭐 여러 가지를 공유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하나하나씩 살펴보자면 가장 먼저 최신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업데이트를 했을 때 배터리 수명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뭐 절전을 할 수 있는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애플이 그동안 업데이트를 해온 것을 본다면 간혹 보면 배터리가 더 빨리 닳는 전력 누수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최신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를 하라, 이거는 100% 추천하기에는 어려운 정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더 낫긴 하지만요. 두 번째는 극한 온도에 두지 마세요. 여기서 보자면 아이폰과 아이패드, 아이팟, 애플워치의 최저 온도 범위는 0에서 35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맥북의 최저 온도 범위는 10도에서 35도 요 사이라고 하고 있죠. 약간 노트북과 포터블 기기의 차이는 조금 있어 보입니다. 여기서도 재미있는 것은 저온과 고온이 분리되어 있었거든요. 요즘은 아닌데 몇 년 전 아이폰의 경우 추운 환경에 갔을 때 갑자기 꺼지는 현상이 많이 있기도 했었는데 그것은 배터리 내부의 화학 반응이 느려져서 그렇지 배터리가 영구적으로 손상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을 겪으셨던 분들도 다시 이제 일정 온도로 돌아오게 된다면 다시 켜지는 현상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고온입니다. 애플에서도 말했다시피 고온의 기기를 충전할 경우 배터리는 더 손상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유라면 리튬이온 배터리는 보통 액체 상태인 전해질, 그러니까 전해액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고온에서는 전해액이 과도하게 팽창될 수도 있고 전력 손실이 생길 수도 있고 또한 이제 열 폭주 현상 등으로 물리적인 배터리 손상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명에 좋지 않을 뿐더러 위험하기도 해요. 그래서 애플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고온에서 기기를 충전할 때는 배터리가 더 손상될 수 있다 보니 배터리가 권장 온도를 초과할 경우 소프트웨어는 충전이 80도를 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죠. 세 번째는 만약에 오랫동안 보관을 해야 될 때는 50% 충전된 상태로 두라고 이제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기 전에 뭐 리켈이나 여러 가지를 썼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배터리가 완전 방전되거나 완전 충전되었을 때 다시는 충전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주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요즘은 이제 배터리 자체에서도 이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뭐 거의 이제 소비자가 신경 쓸 필요가 없기는 해요. 하지만 애플에서 50% 충전된 상태를 권장하는 이유를 살펴보자면 배터리가 충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배터리의 특성상 조금씩 소모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적절하게 최적의 배터리 상태를 유지하는 게 50% 충전된 상태로 두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거든요. 관련 서비스 및 재활용으로 가게 된다면 애플에서 제공하는 기기들의 배터리 어느 정도까지 효율을 낼 수 있는지도 정확하게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아이폰 기준 500회, 애플워치나 아이패드, 맥북의 경우 1000회 사이클이 돌았을 때 원래 용량의 80%까지는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해요. 참고로 여기서도 재밌는 점이 뭐냐면 요즘은 이 사이클에 대한 개념이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잡혀있는 상태이긴 한데 아직까지도 스마트폰에 충전기를 꼽으면 사이클이 한 개씩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충전 횟수로 사이클이 측정되는 게 아니라 0에서 100%까지 채워졌을 때
사이클이 한번 도는 거예요. 애플에서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놨죠. 배터리 용량의 100%를 해당하는 전력량을 방전하고 나면 충전 사이클이 1회 카운트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0%로 충전된 상태에서 75%로 사용하고 다시 75%로 충전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75% 정도만 사용했으니까 여기서 나머진 25%를 또 사용해야 1회 사이클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0에서 100%까지 사용을 해야 사이클이 한번 도는데 이게 500번 정도 했을 때 애플에서는 80% 정도의 효율이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쉽습니다. 이러한 사이클을 확인하는 방법은 애플의 경우 설정, 배터리 성능 탭으로 가면 성능 최대치 기준으로 현재 배터리 웨어율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을 중고 거래할 때 보통 배터리 상태가 어떠냐를 여기서 확인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80% 이하로 떨어졌다면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다음은 갤럭시 배터리에 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애플과는 다르게 그냥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완전 충전과 방전을 500회까지 사용했을 때 처음 용량의 80%까지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애플과 동일하게 표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애플의 경우 뭐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나 뭐 맥북이나 이렇게 기기마다 사이클을 표현하고 있다면 갤럭시는 그냥 이제 모두 통틀어서 500회 정도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에 대한 배터리 관리 방법은 어떨까? 제가 보니까 대체로 애플과 비슷했습니다. 왜냐? 관리 방법은 조금 다를지언정 리튬이온 배터리는 동일하니까요. 가장 먼저 온도 같은 경우 애플과 삼성 마찬가지로 0에서 35도 사이에서 쓰는 게 가장 좋다고 표기를 하고 있고 애플과 마찬가지로 고온 환경에서 자주 노출된다면 수명에 치명적이라고 알려주는 것도 모두 동일하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에서는 애플에서 볼 수 없는 자료가 한 가지 더 추가되어 있긴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100% 충전이 완료된 후에는 충전기로부터 제품을 분리하세요. 만약 충전기를 장시간 꽂고 있는 경우 배터리 팽창 그러니까 스웰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표기가 애플에서는 볼 수 없는데 삼성에서는 볼 수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 삼성이나 애플에는 어차피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 배터리 내부에 있는 과충전과 과방전을 보호할 수 있는 PCM이라는 보호 회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알아서 컨트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삼성은 노트 7 때 한번 이제 배터리를 크게 대어서 이제 과충전을 하지 말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다른 점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 때 애플의 경우 50% 정도만 충전하고 보관을 하라고 했지만 삼성은 50에서 70%라는 약간 넓은 폭으로 권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추려보자면 삼성과 애플이 권장하는 리튬이온 배터리 그러니까 수명에 관한 공통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온의 환경을 피할 것. 보면 이제 적정 온도가 0에서 35도로 유지하라는 것은 동일하게 표기가 되어 있었고 고온 환경에서는 배터리가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으니까 최대한 피할 것. 두 번째는 1년 반, 2년 정도 사용했을 때는 뭐 막 사용하더라도 처음 배터리 상태의 80% 정도는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폰이나 갤럭시 모두 500회 사이클에서도 80% 선까지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어차피 매일매일 충전한다고 하더라도 0에서 100%까지 모두 채우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의 기간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요? 다음은 완전 방전과 완전 충전은 좋지 않다입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소프트웨어로 컨트롤하기 때문에 완전 충전이 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끊고 완전 방전이 되기 전에 이제 물리적인 용량을 어느 정도 냅두고 0%로 표기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세하게 배터리가 계속 닳기 때문에 만약 진짜 완전 방전까지 가게 되면 다시 충전을 할 수 없어서 극도의 상황까지는 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랫동안 사용 안 할 때는 방전을 방지하기 위해 50에서 70%까지 유지하는 게 가장 좋다로 정리해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급속 충전이 대중화되고 있는 가운데 급속 충전과 완속 충전에 대해서는 두 제조사가 이제 공식적인 자료로 이제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자료 조사를 해봤어요. 일단 이제 공식적인 자료는 없기 때문에 삼성 갤럭시에 들어가는 배터리 제조사 삼성 SDI에 올라온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급속 충전과 배터리 수명과는 상관관계가 없고 충전기를 꼽은 상태에서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급속 충전을 했을 때 배터리 수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까? 추측하건대 급속 충전은 0에서 100%까지 급속이 계속 이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일정 구간 혹은 80%까지만 급속 충전을 하고 나머지 20%는 세류 충전으로 100%까지 채워지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과정 때문에 급속 충전은 배터리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잖아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제조사에서 충전 방식을 컨트롤하는 거는 어차피 배터리 수명에 이롭게 하기 위해 알아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제조사에서 정품 충전기를 통해 제공하는 급속 충전이라면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써도 된다는 게
제 결론이랄까요? 간혹 가다 보면 중국 제조사가 베가트 뭐 이런 식으로 미친 급속 충전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아직은 기술 과시에 가까울 수도 있고 갤럭시만 해도 최근 45W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를 측정해본 결과를 보자면 사실 25W로 충전했을 때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아무리 충전기가 높은 와트 수여도 기기 자체에서 최대 효율과 배터리 수명을 보장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따로 상한선을 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죠. 급속 충전이 배터리 수명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제조사에서는 이 배터리 수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알아서 컨트롤하고 있으니까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급속 충전은 사용자가 신경 쓰지 않고 쓰더라도 배터리 수명에는 크게 연관이 없다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가만 보면 리튬이온 배터리는 배터리 수명 관리점 기준으로 한 80%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노트북이나 스마트폰도 애초에 80%까지만 충전할 수 있는 모드들이 있고 특히 전기차는 80%까지만 충전할 수 있는 모드들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말이죠. 최근에 제가 맥북 프로를 사용하면서 경험했던 게 있는데 충전기가 물려져 있는 상태에서 배터리가 한 87%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영상을 뽑을 때 기기 자체의 온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배터리 수명 때문인지 충전기가 물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80%까지는 오히려 배터리를 그냥 소모해버리는 그런 현상도 볼 수 있는 걸 보면 더더욱 80%가 기준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아이폰은 재미있게 iOS 13 이후 사용자가 아이폰을 사용하는 패턴을 학습해서 내 패턴에 최적화된 배터리 충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 전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충전기를 딱 물리잖아요. 그리고 평소 한 7시에서 8시 정도에 내가 이제 핸드폰을 만진다라고 가정했을 때 아이폰은 이것을 학습해서 급속 충전을 해서 1시간 만에 한 80%까지 충전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충전을 하고 있지 않다가 이 사람은 7, 8시에 이제 핸드폰을 만지네. 이게 학습되어 있다면 만지기 바로 직전에 계산을 해서 7, 8시 근처에 가서 이제 나머지 20%를 채워버리는 그런 모드로 배터리 수명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전기차 제가 최근에 관심을 가지면서 현대차에서도 한번 자료를 찾아봤는데 25에서 75% 구간을 유지한다면 10년 동안 매일 충전해도 90%의 효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러한 문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제가 찾아봤을 때 배터리의 수명에 가장 좋은 구간 그것은 20%에서 80% 구간이고 현대차에서는 이거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아서 25에서 75라는 기준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한 줄로 요약하자면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정품 충전기를 썼을 때 급속 충전도 배터리 수명에는 문제가 없고 최적의 배터리 사용은 20에서 80%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한 50% 남아있을 때 0%까지 떨궈서 충전을 하기보다 그냥 필요할 때 자주자주 충전해서 쓰는 게 가장 좋다라는 뜻이죠. 근데 제가 전자기기를 좋아하는 입장으로서 뭐 여러 가지를 경험해봤지만 사실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전자기기들은 소모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클이 높아질수록 배터리 수명이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앞서 많은 자료들을 봤다시피 요즘은 제조사에서도 이 배터리 수명에 많은 이제 신경을 쓰고 있다 보니까 소비자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뭐 급속 충전이든 뭐 0%든 100%든 진짜 다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막 쓰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 이제 배터리 퍼센트도 신경 쓰지 않고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계속 그냥 충전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 13 이것도 출시되자마자 지금까지 사용 중인데 배터리 wear율이 단 1%도 줄어들지 않고 100%로 지금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걸 보면 어차피 소모품인 거 그냥 마음대로 쓰고 만약 진짜 배터리가 80% 이하로 떨어져서 수명이 안 좋아지면 그때 가서 그냥 배터리를 교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배터리는 소모품이고 뭐 가격 자체도 그렇게 비싸진 않거든요. 갤럭시 S22 울트라 기준 53,000원, S22 플러스는 5만원, S22는 45,000원에 교체할 수 있고 아이폰은 거의 동일하게 조금 더 비싼 79,200원, SE나 구형 모델은 한 59,400원에 교체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쓸 바에 2년, 3년 조금씩 모아둔다 생각하고 나중에 교체를 하는 게 가장 마음 편하지 않나 싶어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결론적으로 어차피 많은 제조사들에서 배터리 수명에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보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막 쓰는 것을 추천드리고 만약 그래도 배터리 수명을 최대한 길게 유지를 하고 싶다면 너무 과열해 두지 말고 오랫동안 기기를 보관할 때 완전 방전을 피하는 게 그나마 배터리 수명을 늘리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배터리 수명에 악영향을 끼치는 거는 고온 환경에 자주 노출되는 것밖에 없지 않을까요? 특히 요즘 스마트폰의 프로세서가 워낙 뜨겁다 보니까 더더욱 말이죠. 결론적으로 종합하자면 전기차 이런 정도까지 가게 된다면 교체 비용이나 이런 게 많이 들다 보니까 그런 것은 조금 신경 써서 써야 되지만 저는 뭐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나 태블릿은 마음 편하게 쓰고 나중에 이제 교체 비용도 그렇게 비싼 게 아니니까 이제 내가 원할 때 충전해서 쓰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때 그런 말도 있었어요. 아이폰을 무선 충전하면
배터리 wear율이 더 떨어진다 했는데 제가 그것도 실제로 뭐 정확하게 테스트는 해볼 수는 없지만 이번 아이폰 13은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무선 충전만 썼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배터리 wear율이 100%인 거 보면 진짜 20에서 80%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